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한번 또 강의를 마치고 영상을 하나 또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뭐 그룹사의 신임 팀장님들 이분들하고 이제 리더십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신임 팀장 과정은 여러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사실 팀장이 되고 나서 이제 그전에는 안 하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성과 관리, 이걸 하게 되죠. 특히 이제 그 성과 관리하면서 이 중간 면담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팀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 마지막에 어떤 뭐 성과 등급, 이것들을 좀 통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성과 평가와 관련된 그런 그 면담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하시거든요. 또 바쁘다고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안 하시면 일단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후에 실제 평가 등급을 줄 때 이때 이제 팀원이 막 삐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에 이런 중간 평가 면담 요거를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1년에 적어도 한 3번 이상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목표 설정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 요때가 되면은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 플랜이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또는 뭐 회사의 뭐 거버넌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요인들 때문에 그게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하고 나서 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팀원과 중간 평가 면담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이제 타겟값, 목표치 자체를 바꾸는 건 조금 이제 리스키하고요. 이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액션 플랜 자체를 이제 수정하는 이런 일들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랑 또 이제 인사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성과 평가 면담, 중간 면담을 꼭 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뭐 시스템에 등록을 하거나 뭘 제출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보면은 이제 한 중간 정도 그쯤에서 이제 한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실제로 이제 성과 평가를 마지막 해야 되는 이 시점이 이제 시즌이 딱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도 반드시 한번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1년에 3번 이상은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 성과 평가 면담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시작을 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이제 리더분들이 바로 이제 뭐 예를 들면 깜빡이 안 켜고 진짜 차선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확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우리 팀원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제 이 긴장되는 자리가 되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 뭐 일상적인 얘기도 좋고요. 뭐 뉴스와 관련된 취미와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들로 해서 약간 면담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딱 그 우리 팀원하고 이야기를 이제 끌고 가셔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같이 합의했던 그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팀원 입으로 이야기하게끔 말을 시키는 겁니다. 뭐 질문을 하시는 거죠. 우리 그때 목표 합의했던 거 그거 기억이 납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고 나면요. 목표 설정을 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리더 입장에서 이제 팀장 입장에서 제가 좀 강조했던 포인트가 뭐냐,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런 포인트가 뭐였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기억나는지 이야기를 해보게 합니다. 뭐 만약에 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약간 경고의 뉘앙스로 해서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이걸 기억을 못하냐 이렇게 조금 경고의 뉘앙스로 가실 수 있고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팀원 입장에서 이제 어떤 활동들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어떤 활동을 했냐, 뭐 이런 또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들으시면서 그러네요, 기억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맞장구만 쳐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왜 자꾸 이제 질문을 하라고 하고 뭐 이야기를 하라고 하냐, 뭐 이미 팀장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리더들은 좀 화법이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이제 리더들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요. 또 팀원들은 일을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말을 하는, 대답을 하는, 이게 바로 일을 하는 화법인 거죠. 리더 입장은요, 일을 시키는 화법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는
말을 시키는, 이게 바로 이제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을 시키는 화법이 되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리더십 교육 같은 거 많이 받아보시면 이 훌륭한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질문을 많이 한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담을 할 때도 지속적으로 질문을 해서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체 면담하면서의 그 대화, 시간에 있어서 팀장님들, 우리 리더분들은 30% 이하로 이 점유율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리더분들이 말을 많이 하시면 결국 이게 면담이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통보 또는 업무 지시 이런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합의했던 목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때 강조했던 포인트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 확인하는 것, 요 세 가지가 좀 되고 나면요, 이제 결과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좀 잘 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또 반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잘 되고 있는 거를 먼저 물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요, 어떤 뭐 일의 결과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잘 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지 안 된 거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좀 어때요? 이렇게 퉁쳐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은 거 뭐 좋은 거 위주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 먼저 물어보시고 충분히 들으신 다음에 그러면서 반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들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게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팀원들이 뭐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뭐 전체적으로 좀 다 잘한 것 같고 나도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대적으로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고 나면은 그래도 없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리더 입장에서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은 즉답을 하지 않고 우리 한 뭐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미팅을 가져보자. 그때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러고서 좀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팀원이 충분히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하시고 나면 이제 결과적으로 좀 잘 되고 있는 일, 또 안 되고 있는 일 이렇게 있는데 먼저 잘 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를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유를 본인이 뭘 잘해서 이 결과가 좋은 거냐 이걸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되게 잘했다. 그러면 좀 여건이 좀 좋아서 환경이 좀 잘 따라줘서 운이 좋아서 뭐 이런 거죠. 이런 좀 외적인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사람은요 당연히 어떤 좋은 결과에 대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물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 외에 좀 여건이 좀 좋아서 된 거는 어떤 게 있어? 이걸 한번 더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이제 결과가 좀 좋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요걸 물어보실 때는요 반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좀 결과가 안 좋은데 이거 좀 아마 여건이나 환경이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여건 때문에 이렇게 좀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그걸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조금 이렇게 불찰이 있었거나 좀 아쉽게 했던 거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느냐 그런 본인의 내적 요인에 대해서 이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우리 이제 인간은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막 너무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건 환경에 대해서 핑계 댈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상황 너무 잘 알겠고 공감된다, 공감한다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불찰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서 물어봐 주셔서 조금이라도 방어 기제를 낮추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마지막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올해 남은 기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좀 좋은 결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어떤 게 있느냐?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뭐 한두 가지라도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또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리더 입장에서, 팀장 입장에서 좀 내가 좀 챙겨줘야 되는 거, 도와줘야 되는 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면서 마무리 지시는 거죠. 요렇게만 하셔도 이 중간 평가 면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자리라기보다는 정말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면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